네, 국내 이슈 체크인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좀 지난해 말에 올해 좀 1월부터 해서 좀 2015년 관심주들 쭉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당시에 좀 몇 종목들 눈에 띄는 종목들 어제 보니까 첫 거래일에 벌써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뭐 시멘트주, 예, 성신영에도 계속해서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좋은 흐름 이어갔었고 IT 쪽에서도 좀 괜찮은 종목들이 꽤 있었죠. 최근 거의 뭐 상한가 가면서 1월 출발부터 굉장히 좀 스타트가 잘 끊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매수 관점 유지하시는 거죠? 예, 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두 종목 모두 다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현중 과장이 좀 체크해주는 종목들 여러분들께서도 좀 하나하나 좀 잘 좀 체크를 하셔갖고 이런 부분들 좀 투자하는데 좀 많은 좀 지침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슈가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점검해 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시멘트주의 강세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멘트주들 상당히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건설 경기가 좀 다시 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좀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뭐 제가 지속적으로 시멘트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행히 좀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한 달 이상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시멘트주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제 방송을 쭉 봐오신 분들이라면은 이현중 과장님이 시멘트주 12월 4일날 추천해서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도 시멘트주를 여기서 팔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특별히 좀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뭐 전일 뭐 말씀하신 것처럼 쌍용양해 같은 경우는 상한가, 성신영해가 8% 좀 올랐고 그 기타 시멘트주들도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보여왔고요. 제가 추천했던 두 종목이 성신영해하고 쌍용양해였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신 분들 뭐 좋은 수익률 기록하셨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속적인 대책에 의한 건설 경기 호조 가시화가 저희가 시멘트주 뭐 강세의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사실 그 전에 저희가 뭐 12월 4일도 말씀드렸고 그 중간중간에 한번 제가 시멘트주 언급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내용 사실 그대로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최근에 나온 내용들 조금만 더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5년도 건설 투자 증가율에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 좀 5.2% 정도 작년 대비해 좀 상승을 할 것이다. 좀 이런 뉴스를 좀 시작으로 해서 그때 자료들이 쭉 나왔죠. KDI 같은 경우는 4.7%, 그리고 LG경제연구소 같은 경우는 4.1%,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또 3.3% 상승을 예상을 하면서 작년보다는 건설 경기 전반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다. 좀 이런 포인트로 좀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재개발 및 공공주택 착공량 증가, SOC 예상 증액 이 부분이 또 굉장히 또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인 게 재개발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제가 뭐 말만 무성했습니다만은 뭐 추가적으로 제가 3법이 또 추가적으로 나왔었고 3법이 또 통과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리모델링이 본격화가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재개발뿐만이 아니라 재개발도 이제 리모델링의 하나라고 저희가 보고요. 이 리모델링 가능 가구 수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국에 560만 가구입니다. 이게 560만 가구면은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자,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주택 경기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 하더라도 건자재 중에서도 특히 좀 시멘트주가 특히 더 좀 잘 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건자재 전체가 좋아야 되는데 시멘트가 좀 유독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사실 제가 말씀드릴 때 뭐 출하량이라든지 그리고 시멘트 가격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말씀을 사실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최근에 나온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유연탄 가격 하락, 뭐 아시겠지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유연탄 가격이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또 마진 스프레드가 또 추가적으로 또 개선되는 방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유연탄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 상태에서도 더욱 더 하락을 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중국 정부의 환경 정책이 이제 올해 초부터 다시 한번 또 대두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석탄 가격 하락에 의한 석탄 추가 채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좀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이제 리오틴토가 세계 최대 광산업체인데 리오틴토가 증상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이미 석탄 가격이 굉장히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생산을 늘리겠다라고 얘기한 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충격이었거든요. 이 정도 가격이 하락했으면은 감산을 해서
글로벌 메이저들끼리 감산을 해서 석탄 가격을 좀 올리려고 할 건데 계속해서 증산을 하겠다. 추가 생산을 하겠다. 이 부분이 지금 석탄 가격을 갖다가 계속해서 좀 빠지게 하는 또 영향이기도 한데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세계 뭐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수요가 좀 줄어든다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2008년 이후에 저희가 이제 신규 광구를 이제 리오틴토라든지 기타 업체들이 개발을 했을 때 이 들어갔던 부분 2008년도 이후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자금이 경색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PF 형식의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왜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광산이라든지 지금 석유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광구들에 대해서 똑같은 PF 형식으로 좀 채굴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PF 형식이라는 게 존립을 하려면은 PF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다수의 투자자가 한꺼번에 페이퍼 컴퍼니 그러니까 특수 목적 회사를 SPC를 설립을 해서 그 SPC를 기반으로 해서 그 SPC의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현금 흐름을 매월 배당금 형식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주인이 다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매월 꾸준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캐시플로우가 계속해서 발생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석탄 가격이 하락을 할수록 현금 흐름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현금 흐름은 일정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석탄 가격은 하락했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많이 석탄을 채굴해서 팔아야만이 캐시플로우 양이 유지가 되는 거죠. 사실 이 부분, 그러니까 광구를 어떤 식으로 개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광구의 향후의 생산량이 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2008년도 이후에 개발된 광구가 대부분이 PF 형식이라는 점에서 좀 스톱되기는 좀 어려울 거다. 좀 계속해서 좀 이러한 하락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런 2008년 이후의 광구들이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해도 충분히 계속해서 지금 감산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추가적인 어떤 석탄 가격 하락이 또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네.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 결국 말씀대로 그럼 추가적인 하락이 뭐 가격 하락이 이어진다는 말씀인데 맞아. 그러면 시멘트주를 이제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쯤에서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차익 실현 구간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런 전략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추가 상승은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좀 뉴스 플로우들, 중국의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시멘트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뉴스 플로우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좀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죠. 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지만은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뭐 낮은 밸류에이션의 주식을 사야겠죠. 이런 밸류에이션 메리트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시멘트 전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자. 뭐 보유하신 분들은 여전히 뭐 홀드하셔도 좋겠지만은 신규로 진입을 하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좀 변동성들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멘트 전반에 대해서는 좀 트레이딩 관점을 좀 보시되 제가 이제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건자재 전반이 좀 좋아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설 경기 호조기 때문에 시멘트주 대신에 시멘트주를 못 사신 분들이라면은 좀 건자재를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저희가 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건자재들, 그 시멘트도 마찬가지로 턴어라운드 기업, 이익 전망 상향 기업, 그리고 밸류에이션 저평가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죠. 왜냐하면은 이제 시멘트주들은 사실 종목이 좀 제한적이지만 건자재는 굉장히 많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덜 오른 종목들 여러분들이 한번 선별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저희가 2015년 그 종목들 예상할 때 좀 긍정적인 어떤 전망이 좋은 종목들 이제 그 종목들 가운데서 좀 생각보다 좀 덜 오른 종목들 이제 그런 종목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 그래도 좀 시멘트가 아직까지는 뭐 흐름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만 시멘트보다는 그래도 좀 건자재 쪽이 오히려 더 전망적으로 볼 때는 향후에 더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전에 또 한번 언급이 됐었던 종목 가운데 하나가 위나이텍이거든요. 그 데크플레이트를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쪽으로 그럼 더 긍정적으로 좀 보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사실 이제 성신양에도 제가 추천드린 날짜 그리고 위나이텍도 추천드린 날짜 기준으로 해서 뭐 30% 이상 다 올라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둘 중에 하나만 보라면 저는 위나이텍이 좀 나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멘트들 전반에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고 위나이텍이라든지 건자재들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사실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사실 뭐 둘 다 올라가는 건 맞지만은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사실 건자재들이 조금 더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멘트보다는 건자재 하지만 시멘트도 함께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판단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 경기 그리고 이제 재개발이 이제 올해 들어서 좀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 건자재 섹터가 진짜 첫날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 보였었는데요. 네. 이에 대한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제시가 됩니다. 여기 안에서 건자재와 시멘트를 놓고 고민을 하신다면 밸류에이션 매력을 한번 저울질 해보면서 전략을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이현준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